안녕하세요. 주식시효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했던 데에 더해서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했을 때 폭발 사고 소식이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가 장 막판 또 하락폭을 키우면서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경기 회복, 민생 안정이라는 이유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해서 19조 3천을 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장 막판 들어서 순매수를 늘리면서 지수는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과 신저가 내는 종목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같은 대형주라는 겁니다. NHN, 제일기획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썼고요. 현대차,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대형주여도 종목 간의 희비가 이렇게나 엇갈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앞으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 투자 노하우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감독님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세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맛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보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오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 할게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강의를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가 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하셨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죠. 제가 원래 금요일 방송입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 날 나오는데 화요일이랑 지난주 화요일도 나왔고요. 금요일도 나왔고 이번 주 화요일도 또 금요일도 또 나옵니다. 자, 인기가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꾸준하게 잘 보시고 제가 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가끔씩 해요. 근데 금요일 날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 추천드려도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자, 금요일 시청자분들은 아실 테고 화요일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게 3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부산방직이라고 했는데 화요일 시청자분들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산방직은 제가 처음에 드리기 전에 제가 서산이란 종목으로 한 98%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어요.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래서 잘 먹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 신화실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신화실업은 지금 거의 매수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방직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거의 뭐 한 달 만에 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부산방직도 3월 25일 날 드렸고 월요일 25일이 아니고 그 전주에 금요일 날 드렸고요. 25일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18,400원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900원입니다. 수익률이 지금 8% 정도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꾸준하게 60일선을 깨지 않고서 가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줘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열면서 얼마나 더 갈지, 자, 이 종목 지금 더 매수하셔야 될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지금 제가 이거 상담 방송할 때 부산방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23,300원인가? 그분한테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부산방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부산방직입니다. 꾸준하게 21선, 60일선을 타고 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 자, 서선은 우리가 잘 먹었고요. 그 다음으로 신화실업은 약간 좀 보합이지만서도 부산방직 지금 길게 세 종목 다 굉장히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오늘 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종목 리홈 지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리홈이 오늘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다 보니까 얘가 지분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름이 또 올라버리면은 부산방직은 다시 한번 2만원 위로 안착해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꾸준하게 이 종목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자, 부산방직 시가총액이
나오죠? 150억이에요. 여러분, 시가총액, 네, 150억 적어드릴게요. 시가총액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0억짜리 종목입니다. 150억짜리 종목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 리움의 지분 다 합친다 하면은 제가 최소한 500억 정도 될 수 있는 규모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3배 이상 볼 수 있는데 2배까지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가격에도 저평가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서서히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보여지면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서산 다음으로 되지 않을까. 자, 서산 차트 궁금하십니까? 서산? 자, 서산 차트 보면 또 까무라치죠. 저희 이때 샀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매수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저희가 언제 팔았죠? 아, 이때 팔았어요. 저희가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98% 먹었어요. 이런 종목들 가끔 나오는데 부산방직도 그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한번 또 크게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매수하실 분들은 2만 원 아래로만 좀 잡아주세요. 그 이상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꾸준하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자, 2533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기간 매매 활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금요일날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 매매 활용, 기간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신 분들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고 문자 주신 분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평균 단가 구하는 법이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자, 로만손, EM코리아, 삼성테크인을 그래도 좀 차트의 흐름과 그리고 수급과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이 됐고 또 하나 기관들도 역시나 평균 단가가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추천드렸고요. 로만손과 EM코리아, 삼성테크인의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틀밖에 안 됐네요. 자,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자, 로만손이 지금 7.8%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EM코리아가 마이너스 0.8%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테크인이 한 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로만손 그러면은 지금 더 따라가도 되냐? EM코리아는 지금 안 올랐으니까 사도 되나요? 삼성테크인은 1%밖에 안 올랐는데 또 사볼까요? 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로만손부터 볼게요. 자, 로만손입니다. 역시나 너무 이제 제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잡았을 때 이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드렸는데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자, 로만손은 매수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그냥 지금 이제 놓치신 분들은 금요일날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그냥 구경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M코리아. 자, EM코리아를 제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말씀드리잖아요. 자,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 이 종목은 지금 연기금에 제가 매수가를 계산을 했어요. 연기금에. 그래서 차트의 흐름상 그래도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 부분이 어디죠? 자, 차트를 볼 때 보통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요 가운데 부분 우리가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해 보면은 당연히 오늘 종가와 기관들이 들어온 매수가 곱하기 해가지고 쭈르륵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평균 단가를 구해보니까 기관들의 평균 단가 자체가 거의 라인이에요. 한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EM코리아는 6,000원 정도에 매수하면은 정말 좋겠구나 이런 판단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또 업황 역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6,000원 EM코리아 같은 종목은 6,000원 아래에서는 6,000원 아래입니다. 기관들의 평균 단가 아래예요.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해도 괜찮고 현재 가격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테크인이죠. 삼성테크인 역시나 제가 주목하는 점 여기 보시면 박스권. 자, 여기 박스권 정확하게 일치하고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내에서 기관들의 평균 단가 역시 계산해 보니까 한 65,000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자,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자, 기관들이 지금 70만 주가량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70만 주 매수한 거 여기를 다 이렇게 곱하기 더해가지고 쫙 평균을 내보니까 6만 5천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삼성테크인은 그 정도 가격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삼성테크인 추천드렸던 가격 자체가 살펴보면은 월요일 날 좀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4,900원입니다. 자, 그 정도 가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현재까지 조금 오르긴 했지만서도 괜찮다. 자, 말씀드리는 종목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 평균 단가가 굉장히 싼 거, 그렇죠? 지금 현재가보다 평균 단가가 위에 있는 종목들을 사라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매매, 특히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묵혀있는 평균 단가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뛰어 올랐어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연기금이 정말로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서야 튀어 올랐고요. 자, 여기도 역시나 박스권 그려주면서 등락폭을 거듭하다가 얘가 뚫고 올라갑니다. 자, 테크윙의 지금 수급 상황, 현재 수급 상황을 보자면 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연기금, 역시나 연기금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자, 연기금 굉장히 거의 계속 매수했어요. 그래서 연기금 평균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연기금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요. 7,150원 정도가 되더란 말이죠. 7,150원 정도. 그러니까 얘가 조금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차트 흐름상에서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얘가 버티다가 이제 연기금에서 수익 실현하자. 말 올리는 거예요. 쫙. 그쵸? 그러면 이제 얘는 한 8,000원 정도까지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지금 털어도 한 10% 먹었으니까 잘 먹었잖아요. 잘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한번 박스권 내에서 기관들의 평균 단가 이상으로 한번 튀어 오른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것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잘 들으세요.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제가 항상 잡는 포인트, 서서히 나오죠. 자,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특히 매수했던 분들의 매도가 갑자기 이틀에서 3일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때는 연속으로입니다. 연속으로 나와준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 뒤도 보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수익 났으면 딴 거 사면 돼요. 그렇죠? 종목 많아요.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 이런 종목 널려 있다고요. 이런 포인트. 항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들이 갑자기 이틀 연속에서 3일 연속, 특히 코스닥에서 연속으로 매도가 나와준다. 평소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 정도로 과분하게 물량이 나와준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러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또 나와준다. 이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리.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실 같이 연관해서 볼 거는 개인이 사느냐 파느냐. 당연히 개인이 물량이 사는 게 들어오면은 꽝이에요. 꽝. 괜히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웬만하면은 손을 대지 마시죠. 실패 확률이 50%입니다. 50% 아시겠죠?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별로 관심 있게 보진 마시고 왜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2, 3일 연속이 된다. 이러면은 그냥 매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테크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모아놨다가 이제서 반등 줬고요. 이제 조금 지켜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2533 기법인데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시고서 좀 따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가슴에 꽁꽁 갖고 있지만 제가 기본은 그래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2533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화요일 방송 원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종목들을 좀 선택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조금 비슷하게 우리 저기 앵커님께서 2533 종목 아무거나 아무 종목이나 좋습니다.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해볼까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중에서 NHN? NHN. 자, NHN 좋죠. 자, NHN입니다. NHN이 가는데 다음이 오늘 따라가긴 했는데 다음은 이제서야 바닥에서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NHN이요. 이 지금 차트는 2533을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만들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더 이상의 2533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게 좀 더 차트를 당겨볼까요? 너무 짧게 봤나? 자, 좀 더 당겨볼게요. 한 3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3월 한 달 정도 차트.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차트 흐름 자체에서 제가 이 두꺼운 라인 33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체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는 이게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강하게 뚫고 내려갈 때는 이때가 매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정말 잘 났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정말 수익이 27만 5천 원에서 5천 원에서 이때가 얼마죠? 이 정도 라인이니까 한 2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500원 정도의 1,5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 자체는 뭐 한 5% 정도가 이때 한 5% 정도가 발생을 했겠네요. 제가 뭐 바로 바닥 바로 위에서 안 잡았습니다. 팔 수 있는 가격에서 잡아드렸어요. 5% 정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던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은 어떡하냐? 이런 구간 정말 애매합니다. 제가 2533 말씀드릴 때 우상향하면서 그래도 갈지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가장 좋은 수익을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는 차트도 좋은데 정말 좋은 수익, V자형 반등형을 그리는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포인트는 당연히 이런 때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때 먼저 당겨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당연히 이런 때는 뚫고 올라갈 땐 제가 매수, 크게 뚫고 내려갈 때는 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아요. 제가 이 봉 자체를 두 개의 봉을 가지고 두 개의 봉이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뚫고 내려갈 때, 이럴 때는 매수 매도 하시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뚫고 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했고 이때는 뚫고 내려가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이때는 약간 참아요. 보통 참는다고요. 그리고 이때 뚫고 가야 돼요. 이때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실질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올라봤자 제가 볼 때 한 1,000원, 2,000원? 2,000원 정도 오른 것 같네요. 네, 똔똔입니다. 그렇죠? 수수료 다 빼고 세금 다 빼고 똔똔입니다. 똔똔이고 수익이 안 났고요. 다시 이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뚫고 완전 시가부터 올라가요. 시가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를 했을까요? 자, 한 26만 7천 원 정도에 26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했겠네요. 이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때 두 번 크게 뚫고 내려왔죠? 그럼 이때 좀 매도를 했겠죠? 이때 매도가 얼마죠? 이때 각도 비슷한, 이때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네요. 여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26만 한 3천 원 정도에 사서, 네. 여기가 얼마죠? 한 26만 한 8천 원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한 5천 원 정도. 수익률을 따지면 2%가 좀 안 되는 수익. 그럼 세금 다 떼고 나면 1.2% 정도 먹었겠네요.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구간. 또 마찬가지로 매수하려다가 안 됐고요. 불발 때 매수 들어갔고요. 매도 났을 거예요. 똔똔이고요. 아마 이때는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세금이랑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가 조금 나왔을 거예요. 마이너스 0.2, 3%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안 삽니다. 자, 이때 강하게 뚫고 두 번 안 쳐 있으니까 이때 매수가 들어왔고 쭉 가는데 크게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 그럼 이때 크게 내려갈 때 이때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때 좀 기다리셨다가 사실 분들 있잖아요. 근데 봉 두 개 자체가 이 파란 선 위로 이 라인 자체 위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리고 봉 두 개가 내려가실 때는 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 하셨을 거예요. 강하게. 아니면 이때 매수했겠죠?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이때 매수를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27만 5천 원에서 뚫고 내려왔으면 이쯤이겠죠. 자, 이건 한 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야.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533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이때는 정말 많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자, 이때 샀겠죠? 이때 2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끝 깨고 내려오니까 이때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매도를 했는데 다시 다음날 이때 매도했고요. 수익 났죠? 다시 다음날 올라가서 이때 샀는데 지금 깨지 않고 지금 가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자, 아시겠죠?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예. 다국적 제약회사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겠다 했던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죠. 예. 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오늘 셀트리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나. 자, 볼게요. 역시나 셀트리온이 최근에 3월달부터 볼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로 재미가 없는 모양새가 나와줬어요. 그렇죠? 자, 정말 이때부터 볼까요? 이때 매수를 했을 거죠. 그렇죠?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했겠죠? 그리고 이때 매도가 나왔을 거라고요. 이때는 수익이 나서 좋았어요. 수익이 나서 좋았다고요. 수익이 나서 계산해 보니까 역시나 한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때 4% 정도 수익이 나서 마음에 들었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난관입니다. 난관. 자, 쭉쭉 셀트리온 뚫고 올라가기도 샀는데 바로 뚫고 내려가서 매도 손해봤고요. 거의 똔똔치게 했어요. 다시 또 기다렸다가 봉 2개 올라왔길래 매수 때렸는데 바로 한 시간 뒤에 매도 처리했습니다. 바로 다시 똔똔 났고요.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올라왔길래 매수했는데 이때 또 바로 이때 손해. 이때는 한 1, 2% 정도 손해를 보고 파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길래 매수 계속 그냥 손실을 보고 팔고 있어요. 근데 손실 자체가 2533 차트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손실이 크지가 않아요. 손실이 굉장히 작아요. 많아봤자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역시나 2개 올라가려 했는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2개 올라가는 듯 했는데 2개가 아니었죠. 그래서 매수를 안 했어요. 또 매수할 타이밍이 안 왔어요. 매수할 타이밍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여. 매수가 안 되고 있어요. 매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날 매수를 합니다. 2개 올라왔어요. 마지막 12일 거의 장 끝날 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역시나 크게 안 깨져요. 크게 안 깨진다고요. 크게 안 깨지는데 얘가 좀 깨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끝까지 본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날아가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12일 종가 기준에 매수가 들어갔고 거의 매수 가격은 한 48,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 라인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 라인 아직 깨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 2,000원 정도, 1,800원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지 않나. 꾸준하게 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제가 2533에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문자를 남겨주시고 상담 시간에 제 종목 2533으로 봐주세요. 빨리빨리 하십시오. 선착순으로 끝납니다. 저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후딱후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또 한번 이제 중요한 차트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변동성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 방향성과 변동성, 특히 막 선물, 뭐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샀는 외국인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 매수나 선물 매수나 매도나 풋옵션, 콜옵션, 그다음 베이시스가 뭔지, 콘텐고가 뭔지, 백어데이션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콘텐고 백어데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자, 베이시스 포인트가 뭐 플러스 1점 몇이고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지수가 나오는지,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지수 상승을 예측한다. 지수 상승,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나는 본다. 그러면은 선물을 매수하고 콜을 매수하고 합니다. 품매도 전략이죠. 그리고 나서 지수 하락을 예측할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떨어질 거야. 내일 분명히 떨어질 거야. 오늘 질러버리겠어. 그래서 선물을 하고 풋을 매수하고요. 콜은 매도 샀으니까 떨어질 거니까 콜은 매도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요건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파생시장 세계 1위 시장입니다. 뭐 세금을 이제 매긴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반발이 좀 많죠. 하지만 좀 매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도박을 많이 하세요. 자, 그렇다는 거고 콜 옵션의 사전적 의미. 내가 산 행사 가격의 옵션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단 이때 이제 사놨어. 근데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여기인데 난 이 가격으로 가격을 행사할 수가 있는, 이 가격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푸드는 거꾸로겠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죠. 잘 되는 경우에. 2008년 폭락장에서는 막 100배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나와줍니다. 워낙에 이제 도박이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통장잔고 1,500만 원 없으면 못하게끔 또 브레이크를 걸어놨죠.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거꾸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베이시스란 뭐냐? 베이스 포인트가 뭐 1점 몇이고 막 나와줍니다. 자, 여기 베이시스가 뭐죠? 선물 시장 가격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 가격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요. 빼면은 베이시스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 가격 어떻게 보냐? 코스피 200 지수 어떻게 보냐? 자, 볼게요. 자, 선물에서 적어놓을게요. 선물에서 자, 코스피 200을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적어놓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쉽게 보는 거, 그냥 가장 쉽게 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차트 열어두시고요. 차트를 열어두시고, 자,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주식, 업종, 뭐 선물 옵션, 해외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선옵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선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은 그냥 오늘의 선물 가격이 나옵니다. 선물 가격이 종가로 나온다고요. 자, 일봉 종가로 나오는데 오늘의 선물 어떻게 됐죠? 자, 253.15가 이게 오늘의 선물 가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게 코스피 200 지수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업종이 있어요. 네. 여기 업종이 있다고요. 업종에 들어가셔서 좀 쉽게 보는 법 업종에 들어가셔서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코스피 200이라고 나옵니다. 코스피 200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다시 코스피 200이 또 나와요. 밑에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방금 코스피 200 지수 차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죠? 251.78이에요. 자, 251.78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서 이거랑 78인데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빼면은 베이스 포인트가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되네요, 여러분. 네,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1.37. 감사합니다. 네, 네. 1.37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앵커님이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렇죠? 네, 1.37. 오늘 이게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그럼 이제 정말 쉽게 어떻게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부분, 왜 베이시스 포인트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잘 파악을 하셨죠? 정말 쉽죠? 이제 어디 가셔서 베이스 포인트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계산된 부분이 바로 쫙쫙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콘텐고가 뭐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고. 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방금 오늘은 이제 콘텐고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플러스 1.37이었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포인트가 오늘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콘텐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몇이 나오겠죠? 1점 몇이나. 네. 그럼 당연히 그날은 백어데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이시스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해서 백어데이션. 외우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정말 기본이니까. 콘텐거 뭐죠? 플러스 백이니까 마이너스. 예. 백어데이션. 오케이? 정말 쉽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디다가 쓰죠? 자,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자, 프로그램 오늘이 차익과 비차익에서 막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더라. 차익은 뭐냐? 차익이 있고, 자, 비차익이 있습니다. 자, 차익은 코스피 200 지수 내 종목이고요. 비차익은 그 외 종목입니다. 자, 요건 간단한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다. 프로그램 콘텐고시 네, 플러스죠? 차익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프로그램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네, 바로 사버린다고요. 플러스 막 0.5, 0.막 올라갈 때 사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갑자기 지수가 꺾이는 듯한 흐름을 바로 보여버리면은 백오데이션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버립니다. 자, 프로그램은 정말로 빨리 움직입니다. 정말 빨리 움직여요. 자, 지수가 움직이는 것보다 약간의 조금 베이스 포인트가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익이 1년에 많은 10% 나기도 하지만 7, 8% 정도 꾸준하게 나기도 하고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갔다 나오죠. 좀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종목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텐고시 플러스일 때는 프로그램 오늘 매수가 그냥 들어왔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이게 이 포인트겠구나. 오늘 콘텐고라 그러니까 장이 좋은가 보거나 백오데이션 아닌가 안 좋은가 보나. 가끔 그게 어긋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세한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조금 더 이어서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김선우 대표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이제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얼마에 사셨어요? 예, 40,070원이요. 40,070원의 비중은요? 40% 정도 돼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굉장히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최근 주가 동향이 너무 그냥 지지부진하게 막 이어지는 것 같아갖고요. 예. 저는 한 2분기 좀 들어서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향후 주가 추이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뭐 신제품 출시 효과로 해갖고서는 매출이 좀 많이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는데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생각하신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한 55,000원에서 한 5만원 그 사이야. 아, 그러세요? 그러면 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겠어요? 예.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김선우 대표와 풀어드릴게요.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전화 끊으셨나요? 네, 끊으셨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자, 목표가가 55,000원이신데 인터플렉스가 납품처가 어디신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납품처가 두 개의 납품처 가장 큰 게 바로 삼성과 애플인데 두의 관계는 VS 벌었습니다. 싸우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 빠졌습니까? 삼성 쪽 매출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삼성, 애플이란 회사에 납품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요. 특히 작은 종목들이 없다고요. 특히나 삼성 쪽의 매출이 아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FPC 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은 거였지. 자, 지금 팍스콘이라는 회사 매출이 뭐 20%까지 내려가는 상태라고요. 애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휴대폰, 스마트폰 연말에 발표를 하면 모를까. 지금 나와줘야 될 핸드폰이 뭐죠? 아이폰 5S잖아요. 그게 보통 디자인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작은 모양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아이폰 5S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5S도. 설마 바뀔까요? 그건 아이폰 6라는 소리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플렉스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상의 흐름에서 바닥권을 찍고서 상승을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종목의 주인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지금 보세요. 보십시오. 기관들 제가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정말 계속 그냥 많이 산 겁니다. 한 달 동안. 기관들은 그냥 최근에도 그냥 주인 없이 뭐 연기금 매수 매도, 연기금 매수하고 하고 있긴 한데
뚜렷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아직까지 매도세고 기관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횡보 좀 하다가 좀 가겠죠. 예. 수익 지금 뭐 한 2% 정도 수익이신 것 같은데 수익 실현 하십시오. 다른 것도 하십시오. 왜 인터플렉스입니까? 인터플렉스 지금 아예 죽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기관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수익 실현 하시고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비중도 많으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김선윤 대표께서는 그냥 팔고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 봐라 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문자 풀겠습니다. 이 종목도 전화를 통해서 오늘 상담이 들어온 거네요. 차바이오엔 12,150원에 20%시고요. 계속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3015님께서. 12,150원이시고요. 20%요. 전화 저번 주에 했던 분 아닌가요? 정말 차바이오엔이 많이 와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자, 차바이오엔도 우리 앵커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13,000원 잡았던 종목입니다. 벌써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전이었는데 잘 수익 실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거의 뭐 21선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60에서는 터치 안 했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도 오늘 지수가 그래도 코스닥이 양호했거든요. 다 살아났다고요. 다 살아난 모양인데 얘가 안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보여줬던 게 바로 보통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십자 패턴이 나와줄 때는 매도를 해라. 다시 십자 패턴 나오니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주식을 하실 때 십자가 나오면은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수급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와줘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정말로 중요한 수급 중에 하나, 이 종목이 꾸준하게 이 종목을 놓지 않고 가져가는 기업. 예전부터 10,000원 이상 뚫고 갈 때부터 이 종목을 가져갔던 모습이 바로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12,000원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그 중간중간에 뚜렷한 반응이 없이 그냥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연기금의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자, 연기금이 꾸준하게 진짜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면요. 연기금은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연기금. 자, 거의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였는데, 이때가 1월 중순부터입니다. 1월 중순부터인데, 1월 중순부터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좀 빨리 볼게요. 너무 많이 문자가 옵니다, 지금. 자, 1월 중순부터, 이때부터 연기금 매수했다고. 이때부터 연기금이 중간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기금 평균 단가가 11,000원이란 말이에요. 연기금은 지금 좀 더 기다릴 뿐이지, 만약에 이때도 안 팔았어요. 예. 연기금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종목 11,500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건데 연기금 매수가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좀 이 종목 짜증날 것 같아요. 연기금 매수가 각각 중간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가져가시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투신권에서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연기금 매수가 이번 주 내로 들어오는지 모두 파악하십시오. 연기금 매수가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홀딩 하셔가지고 13,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절가 자체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11,800원 깨질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손절하시고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QSI 받을 건데요. 5,500원에 20%를 사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회사의 성장성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갤럭시 S4에 눈동자 인식 센서가 들어갔습니까? 관련 수혜진 것 같은데. 네, 예. 들어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갖고서 제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상은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참 칠판이 됐는데 자, 실적과 수급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항상 추천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수급이 찾을 수가 없는 종목이고 그러면 실적 부분이 사실상 올해는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자 단가가 얼마죠? 5천 얼마신가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매수가가 5,500원이네요. 5,500원이시고요. 자, 적어놓을게요. 20%. 자, 5,500원 20%.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실적이 양호하냐? 올해는 뭐 양호할 수가 있겠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작년에 보니까 실적도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자,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어요. 1% 정도, 2% 정도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역시나 떨어졌고요. 40%, 당기순이익도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올해 만약에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까요? 갤럭시 S4가 언제 나오죠? 25일 날 나오잖아요. 19일부터 예약 판매하잖아요. 그럼 얘 실적 1분기 잘 나올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재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차트상으로 볼게요. 빠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60일선 깨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는 모습은 나와줬어요. 그럼 얘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5,300원 깰 때는요. 정말 뒤도 보지 마십시오. 거래량 지금 떨어지면서 얘 빠지고 있다고요. 예, 5,300원 깨면 뒤도 보지 마시고 손절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져가시는 걸로 하는데 차라리 지금 이 종목보다는 인프라요 얘가 낫겠습니다. 네, 아직 크게 갤럭시 S4에 폴라리스 오피스 탑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못 끌었고요. 오늘 카카오톡 게임 오늘 나왔나요? 카카오톡 게임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게임에 새로 회사가 인프라 게임즈에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다운받아봤는데 괜찮네요. 네, 인기도 좀 끌고 갔고 좀 그 영향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네, QSI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로 갈아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300원 깨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시는 전략.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께 맡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52주 신저가 장중에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최근에 장세가 이렇습니다. 19만 3천 원에 사셨으니까 아마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신 것도 같아요. 60%신데요. 길고 가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자 빠지는 이유가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잘 되는데 현대랑 기아차는 별로 재미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특히나 또 현대차가 리콜 사태까지 조금 있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크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루머가 좀 돌면서 주가 역시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항상 현대차는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20만 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여기 20만 원 라인이잖아요. 여기 20만 원 라인인데 깨고 내려갈 때는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 주는 그 가격대도 19만 5천 원은 좀 지켜주면서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수급적으로 조금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 줬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랑 오늘 좀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수급적으로 얘가 좀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나마 좀 살아있긴 한데 외인들의 매도세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코스피는 외인들의 매도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막 2, 3일 연속 나올 때는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매수가 나오면서 외인 매수가 나올 때 그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서 괜찮지 않을까? 근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차트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뭐 산다. 기관들이 이렇게 잘 사니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지금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외인들이 진짜 팔았다고요. 그럼 정말 중요하게 보실 거는 개인의 매도세가 나올 때 이런 포인트에서는 한번 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빠져버렸다고요. 지금 자동차는 사실상 솔직히 지금 자동차, 기아차 요 관련 주들은 좀 모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1분기가 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모아 가십시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힘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가격대가 지금 그래도 2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 자체는 좀 낮춰주세요. 자, 이 종목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줄 때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항상 여긴 도달합니다. 보통. 그래서 21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시는 걸로. 대신에 손절가 라인은 이거 19만 원 깨면은 절대 안 돼요.
내일 다시 올려놔야 돼요. 19만 원. 오늘 장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고. 19만 원 깨면은 정말 그냥 손절하시고서 다른 걸 사십시오. 다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STX 조선해양 볼 텐데요. 이분 역시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수익 내볼까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4,100원에 50%시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전망 알고 싶다고? 정말 위험한 분입니다. 네. 네. 조선해양 4,500원, 4,100원. 며칠 전에 사셨거나 오늘 아마 사셨거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일단 STX 조선해양이 기업 어음 자체도 STX 쪽에 250억이 맞나요? 아마 넘겨주면서 좀 회생을 하려는 흐름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주도 갑자기 또 늘어나주면서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 저점 바닥을 찍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그 가운데서 기관들은 매도가 나갑니다. 매도가 나가고 있다고. 기관들은 이렇게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빨간 선 2개를 그리면서 올라가 줄 때 좋다고요. 한 번 더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들은 그때 지금 정리를 했다고요. 기관들이 사주면서 올라줘야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일 만약에 기관들이 갈 수 있겠나 해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가 또 한 번 나와가지고 개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차트에서 한번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으로 사실 이 업황 자체가 STX 그룹 주의 모든 업황은 다 안 좋기 때문에 다 빠졌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요. 아직 불안합니다. 자, 기관들 어제 상한가 갈 때 기관들 겁나게 팔아 제꼈습니다. 기관들 엄청나게 팔아 제꼈다고요. 자, 기관들이 몇 주도 팔았죠? 6만, 그러니까 4일 연속 어제 6만 4천 주, 그제도 6만 5천 주. 야, 엄청나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물량, 외국인들 같이 팔았어요. 외국인들과 기관 이틀 연속 매도 나올 때는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좀 보셔야 되고, 부탁드리는 건 요거 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50% 말고요. 20%까지 좀 당장 낮춰주세요. 20%까지 낮춰주시고서 대응하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비중 30% 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김선윤 대표께서는 샘플러스 전문가신데요. 오늘 정말 김선윤 대표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게 사실 금요일 날 담당이신데 오늘 화요일에 대타로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와 문자가 정말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상담을 받아야겠다. 앞으로 김선윤 대표의 의견 열심히 청취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